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파이는 진짜 안 가는 걸까? 최근 커뮤니티에서 퍼진 이야기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순위는 높지만 그건 조회수 때문이고 거래는 없고 세력도 안 들어온다. 이런 분석들 정말 맞는 말일까요? 잠깐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게 될 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해석들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데이터 기반 점검입니다. 팩트만 봅니다.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우선 OKX에서의 파이 순위를 정확히 봅시다.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데 OKX의 파이 순위는 조회수 순위가 아닙니다. 현재 파이는 핫 크립토 탭에서 거래량 기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회수로만 오른 게 아니라 실제 돈이 오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즉, 사람들이 파이를 단지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고 팔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조회수도 높습니다. 트렌딩 탭 기준 15위. 하지만 과거에 비해 이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결국 지금의 파이는 관심도도 높고 실제 거래도 활발한 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만 해서 조회수로 올라갔다는 해석은 실제로 OKX의 랭킹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첫 단추부터 사실과 다른 정보가 섞여 있다면 그 다음 이야기들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회자되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력토차 겁나서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시장이 물량에 잠겨 있다는 분석. 들어보면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노드를 돌리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의 파일을 받고 가족 단위로 레퍼럴을 공유하며 채굴하는 지역들에서는 하루에 수백만 개씩 코인이 생성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 파이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도 의미 없는 시장이라는 말. 하지만 이 주장은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파이는 단순한 무료 채굴 코인이 아닙니다. 그 채굴된 대부분의 코인들이 즉시 시장에 나오는 구조도 아니죠. 생태계 내부에는 이미 락업이라는 확실한 속도 조절 장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보유자가 자발적으로 코인을 묶어두고 일정 기간 동안 유통시키지 않기로 선택하는 구조. 이 락업 시스템은 단지 시장 통제가 아니라 실제로 생태계에 대한 신뢰와 장기적 비전을 반영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시장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의 양상이 또 달라집니다. 파이는 OKX 기준 거래량 4위. 이 말은 매일 수천만 달러가 실시간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코인을 모으고만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현금이 오가고 실시간 주문이 쌓이고 매수와 매도가 팽팽히 맞서는 살아있는 시장이죠. 게다가 지금 파이 생태계는 점점 소비 기반 모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D앱은 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결제가 가능한 매장도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휴 플랫폼은 보유 대신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마케팅이 아니라 코인을 거래 가능한 자산에서 실질적인 경제 행위의 매개로 전환시키는 흐름입니다. 즉, 파이의 구조는 단순히 풀리고 쌓이는 코인이 아니라 조절되고 순환되는 유통자산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 물론 아직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완성된 구조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물량 때문에 절대 오를 수 없다는 말은 실제 유통 구조와 현재 시장 활동을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파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 움직이지 않은 누군가가 진입 타이밍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정말 많아서 세력이 들어올 수 없다는 말, 과연 맞는 걸까요? 시장에 개미가 너무 많으면 세력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 그 말은 과연 진실일까? 파이를 둘러싼 이런 분석은 자주 반복됩니다. 개미가 너무 많고 유통 물량이 흘러넘치니 세력이 들어와도 움직일 여지가 없다는 논리죠. 어떤 이는 말합니다. 조금만 가격이 오르면 기다렸다는 듯 물량이 쏟아질 거다. 그걸 알기 때문에 누구도 먼저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 말 다시 곱씹어보면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세력은 언제나 개미가 많은 시장을 탐내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움직일 준비가 된 개미가 많은 시장을요. 왜냐고요? 그만큼 유동성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파이처럼 수천만 명의 보유자, 수백만 건의 조회수, 매일 실시간으로 수천만 달러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이건 세력 입장에서 보면 비어있는 시장이 아니라 실패하기 어려운 운동장일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이 시장의 심리를 잡아야 하죠. 개미들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홀딩하거나 더 나아가 추가 매수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이야기입니다. 즉, 이 코인이 왜 여기서 끝이 아닌지, 왜 지금이 기회인지를 스스로 믿게 만드는 서사죠. 이 점에서 파이는 아직 완전한 시장은 아닙니다. 커뮤니티의 피로도는 높고 가격 정체에 대한 불만은 계속 쌓이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시장 안에는 아직도 움직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락업된 물량은 당장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중 상당수는 장기적 전망을 전제로 보유를 선택하고 있죠. 이건 외부 세력에게 충분한 시그널이 됩니다. 충분히 관리 가능한 시장이라는 메시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즉, 개미가 많다는 건 반드시 위험 요소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만 설계된다면 시장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세력은 진입할 수 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들어올까? 그렇다면 세력은 언제 움직일까?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물음입니다. 누군가는 파이가 이미 늦었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아직 시작조차 안 했다고 말하죠. 하지만 시장은 말보다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세력은 감정이 아니라 확률을 보죠.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특정한 전조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거래량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단순한 급등락이 아니라 일정한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 지금 파이는 1,8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펌핑 없이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 말이죠. 이건 단기적인 투기 세력보다는 오히려 누군가가 포지션을 구축 중일 수 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저항선의 반응입니다. 가격이 특정 구간만 가면 매도세가 나오고 다시 그 구간 아래로 떨어지면 매수가 붙는 흐름. 이게 반복된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그 구간을 기준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력은 이런 지점을 기반 다지기 구간으로 봅니다. 즉, 불안정한 시장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시장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내부 커뮤니티의 피로도와 기대감이 교차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파이 커뮤니티는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곧 뭔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버리지 못하고 있죠. 이런 심리적 교차점은 언제나 시장의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미 물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매수 세력은 심리를 사고 매도 세력은 불안을 팝니다. 지금 그 심리가 양쪽 모두에서 점점 팽창 중인 겁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볼까요? 거래량은 유지 중이고 박스권은 견고하며 시장 심리는 경계와 기대가 교차하는 시점에 와 있고 가격은 아직 낮습니다. 이런 상황은 세력에게 아주 익숙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간을 끌며 천천히 포지션을 만들고 시장이 자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죠. 즉, 지금의 고요함은 누군가의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에 고요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세력은 기다리고 있다. 그럼 그들이 들어왔을 때 시장 전체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 지금처럼 가격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이가 파이에 희망을 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정체의 시기야말로 누군가는 조용히 움직이고 또 누군가는 진짜 기회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파이를 둘러싼 시장 흐름은 지금도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중심엔 분명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이가 단순한 보유 자산에서 실제 결제 수단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파이를 어디다 쓰냐는 질문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그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쓰이고 있는 곳이 존재한다면 그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닐까? 예를 들어 한국만 보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600곳이 넘는 온 오프라인 매장들이 파이 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마사지샵, PC방, 차량 서비스 업체들까지 단순 등록이 아닌 실제로 결제와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들이 존재하죠. 이건 상상이나 홍보가 아니라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파이 결제가 가능한 매장은 미국, 베트남,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지에서 활발히 늘어나는 중입니다. 단순한 파트너 페이지에 이름 올리기가 아니라 결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더해 파이 브라우저를 통한 D앱 생태계는 단순 커뮤니티 운영을 넘어 디지털 경제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사용자들은 이미 코인을 채굴해서 보유만 하는 단계에서 코인을 직접 쓰는 단계로 천천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코인이란 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자산이라는 실감이 동반되어야만 시장은 진짜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파이는 바로 그 실감을 쌓아가는 중입니다. 아주 느리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구조는 하루하루 다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체된 가격은 단순히 멈춘 숫자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가치가 생성되고 있는 조용한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파이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조건들이 맞물려야 그 시나리오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파이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는 시나리오의 영역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구성하려면 우선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려야 하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상승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논리적인 조건 시뮬레이션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글로벌 유통의 연결성 확대입니다. 현재까지는 개별 국가 또는 지역 커뮤니티 단위에서 파이 결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 네트워크가 국가 간 연결성을 갖기 시작할 때, 즉 서울에서 받은 파이로 방콕에서 커피를 사는 시대가 열린다면 그 순간 파이는 단순 코인이 아니라 국경 없는 디지털 화폐가 됩니다. 이건 가격 급등을 위한 첫 번째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공식 인정된 결제 수단으로서의 승격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플랫폼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파이를 일정 비율 이상 허용한다는 제도적 선언이 등장할 경우 심리는 급변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이건 단순히 커뮤니티의 신념을 넘어서 실제로 돈이 몰리는 조건을 만드는 강력한 전환점입니다. 세 번째는 락업 물량 해제 후의 반응 구조입니다. 많은 이들이 락업 해제를 두고 투매의 시작이라고 우려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시점은 재편의 기회가 됩니다. 세력은 늘 기다립니다. 가격이 눌려있고 물량이 정리될 타이밍을. 만약 이 시점에 강한 펀더멘털 기반의 투자 그룹이 진입하게 되면 가격은 급격히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적된 불신은 빠르게 환호로 전환되죠. 마지막 조건은 파이 자체 생태계의 환류 구조 형성입니다. 단순히 결제만 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번 파이를 다시 플랫폼 안에서 투자하거나 다른 유저에게 지불하거나 플랫폼 토큰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순간 파이는 독립된 디지털 경제권을 갖추게 됩니다. 이건 실사용 기반 위에서만 가능한 조건이고 이미 일부 D앱과 서비스에서 조용히 실험 중입니다. 이 모든 조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돼도 가격은 반응하겠지만 두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순간 그건 단순 반등이 아니라 시장을 다시 쓰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럴 때 분명히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계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조건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언제일 뿐, 그날이 생각보다 빠를지 늦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이 오기 전까지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만이 진짜 시장이 열릴 때 먼저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